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기계기능사 2015년 7월 19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수공구 사용방법 중 옳은 것은 1번 스패너에 너트를 깊이 물리고 바깥쪽으로 밀면서 풀고 잰다 돼 있는데 스패너뿐만 아니고요, 스패너, 몽키, 파이프렌치 이런 종류의 공구 같은 경우는 미는 것보다 당기는 게 안전해요. 왜? 밀게 되면 어떻게 돼? 밀다가 잘못해서 공구가 미끄러져 빠졌어. 그러면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훅 넘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내 몸에 있단 말이에요. 당기면서 작업해 주는 게 안전하다. 고로 1번 같은 경우는 스패너에 너트를 깊이 물리고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당기면서 풀고 잰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1번은 틀렸고, 2번에 정작 없이 끝날 무렵에는 힘을 빼고 천천히 타격한다. 요 놈이 맞겠네요. 정작 없이는 어떻게? 처음과 끝은 서서히 때려줘야 된다. 고로 1번의 답은 2번이 되고, 3, 4번은 왜 틀렸냐? 3번 셋톱 작업 시 톱날을 고정한 후에는 재조정을 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셋톱 작업 하다 보면은 톱날이 부서질 수도 있고요, 톱날이 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조정하면서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장갑을 낀 손이나 기름 묻은 손으로 해머를 잡고 작업해도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미끄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맞겠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각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이쯤 되면은 2번 문제 같은 거는 틀리면 안 되죠. 한번 봅시다. 1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맞아요. 그럼 2번에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맞겠죠. 그럼 3번에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 돼 있는데, 자, 분진이 뭐예요? 먼지잖아요. 먼지인데 방한복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방한복은 뭔데? 추울 때. 근데 요 분진이 많을 때는 어떻게? 방진 마스크나 방진복을 써줘야 되죠. 고로 2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다.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화재 시 소화제로 물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계속 중복돼서 출제되죠. 답은 2번 증발 잡열이 크기 때문이다. 요런 건 틀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일러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장치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돼 있는데, 자, 보일러 폭발 사고를 방지한다 그럼 뭐예요? 요거는 전부 안전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장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번에 압력 방출 장치는 뭐예요? 안전장치 맞죠? 이게 안전밸브잖아요. 그 다음에 감압밸브는 일단은 패스. 3번 봅니다. 화염 검출기는 뭐예요? 논해에 화염이 손실됐을 때, 화염이 실화됐을 때, 꺼졌을 때 그대로 계속 연소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논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연료 공급을 끊어주는 게 화염 검출기. 고로 요것도 안전장치가 맞고, 4번에 압력 제한 스위치, 이것도 뭐 당연히 안전장치죠. 근데 2번에 보시면 감압밸브라고 돼 있어요. 감압밸브. 자, 감압밸브 같은 경우는 안전밸브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장치인데 어떨 때 압력을 떨어뜨려주느냐? 자,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 라디에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라디에이터. 다른 말로 뭐예요? 방열기. 그러면 보일러에서 증기가 나와가지고 이 방열기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데,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계속 열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어때요?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 그죠? 근데 이 높은 압력이 방열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열기 자체는 저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에 부하가 걸리고 잘못하면 방열기 안에 있는 배관이 깨어진다거나 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운데다가 요 감압밸브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 사용하기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압밸브의 주 목적은 뭡니까? 송기장치구나. 송기장치 모릅니다. 그럼 골치 아픈데. 자, 송기장치라는 거는 증기나 온수를 실내에 있는 방열기로 보내어주는 장치, 그런 게 송기장치입니다. 자, 그러므로 4번에
가장 거리가 먼 건 뭐예요? 가마 밸브 2번이 되네요. 이 녀석은 송기장치다. 4번의 답은 2번. 자, 그다음 5번. 보일러의 휴지 보존법 중 장기 보존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4번에 보시면 가열 건조법 나오는데 가열 건조법은 단기 보존법이에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6번. 다음 중 불응축 가스가 주로 모이는 곳은, 자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냥 외워버리세요. 응축기나 수액기 상부에 주로 고입니다. 뭐가? 불응축 가스가. 그렇다면 6번에 여기서 불응축 가스가 주로 모이는 곳은 응축기밖에 없죠. 6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7번. 어떤 물질의 산성, 알칼리성 여부를 측정하는 단위는 pH죠. 3번. 자, 그 다음 8번. 1ps는 1시간당 약 몇 킬로칼로리에 해당되는가? 야, 이런 문제도 진짜 공짜인데 못 풀면 골치 아파요. 1kW는 860kcal/h였고 1ps는 632kcal/h였고 1hp는 641kcal/h였죠. 이거 제 이론 강의 첫 시간부터 나오죠. 뭐 첫 시간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거짓말이고, 뭐 한두 번 들어보면은 다 아는 거.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외워라. 그죠? 그래서 1ps는 얼마? 632kcal/h.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강관용 공구가 아닌 것은 했네요. 1번에 파이프 바이스 뭐예요? 파이프를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파이프 커터 뭐예요? 강관 자르는 거. 3번은 잠깐 패스. 4번에 보시면 동력 나사 절삭기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강관에 나사내는 공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닌 것은 3번인데 드레서가 뭐냐? 드레서라는 거는 적어 드릴게요. 연관 표면의 산화 피막을 제거하는 공구다. 그래서 드레서를 예로 들기 가장 좋은 게 우리 그 철물점 같은 데 가면은 요런 거 팔아요. 헤라라고. 헤라. 이거 뭡니까? 껌 뗄 때 쓰는 거. 끌. 그죠? 그런 형식의 공구가 드레서입니다. 그래서 연관 표면에 있는 산화피막을 제거하고, 그게 있으면 이음이 잘 안 되니까, 또는 뭐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거할 때 쓰는 게 요 드레서다. 그러면 어디에 쓰입니까? 연관에 사용되는 공구구나. 그래서 9번에 강관 공구가 아닌 것은 3번 드레서. 연관용이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냉동기에서 압축기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네요. 압축기의 주기능 뭐예요? 냉매를 순환하고, 그죠? 압축한다. 응축기에 응축을 돕는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1번에 냉매를 순환시킨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응축기에 냉각수를 순환시킨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일단 넘어가고 3번에 냉매의 응축을 돕는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저압을 고압으로 상승시킨다. 요것도 맞죠? 그럼 2번이 틀렸네. 그럼 왜 틀렸냐? 자, 간단하게 구성도 그려볼게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 되는데, 자 2번에 보시면 응축기에 냉각수를 순환시킨다. 응축기가 순행식일 경우 이렇게 있으면, 순행식은 쿨링타워가 옆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쿨링타워에서 냉각수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요 냉각수가 순환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응축을 시키는 형태죠. 그러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요 장치 이름 뭡니까? 냉각수 순환 펌프다. 그죠? 자, 그러므로 10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응축기에 냉각수를 순환시킨다. 틀렸죠? 냉각수 순환 펌프의 역할이죠. 10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11번. 아크 용접의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그럼 아크 용접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는 뭐예요? 감전사고였죠. 자, 1번에 봅시다. 홀더가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맞죠? 감전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 2번에 절연 부분이 균열이나 파손되었으면 교체한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3번에 장시간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시킨다. 이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 그럼 4번에 보시면
1차 코드는 벗겨진 것을 사용해도 좋다 돼 있는데 벗겨져 있는 거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감전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2번 연삭작업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 도중 진동이나 마찰면에서의 파열이 심하면 곧 작업을 중지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럼 2번에 숫돌차에 편심이 생기거나 원주면의 매짐이 심하면 드레싱을 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드레싱이라는 거는 재생 작업을 얘기해요. 그러면 편심이 생기거나 숫돌에 이상이 있으면 드레싱한다. 맞겠죠? 2번 맞고. 그럼 3번에 작업 시 반드시 숫돌의 정면에 서서 작업한다 돼 있는데 자, 원래 사실상 우리 현장에 가면은 그 숫돌차 정면에서 연삭 작업하는 경우 많죠. 왜? 몸의 중심을 딱 잡아야지 안전하니까. 근데 이론상 숫돌 연삭 작업 시 그 정면에서 작업하게 되면 숫돌이 깨질 경우 바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 정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측면에서 날이 있으면 그 측면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로 이론상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작업 시 반드시 숫돌의 정면에 서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숫돌의 측면에 서서 작업하는 게 안전하다. 12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13번 전체 산업재해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 이거는 사람의 실수, 즉 4번 작업자의 실수가 됩니다. 13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14번 가스 용접 시 역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봉식 안전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하루에 1회 이상 수봉식 안전기의 수위를 점검할 것. 그쵸?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 줘야 되고. 그럼 2번에 안전기는 확실한 점검을 위하여 수직으로 부착할 것. 요것도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한 개의 안전기에는 3개 이하의 토치만 사용할 것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안전기에는 한 개의 토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다.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15번 보일러의 역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돼 있죠. 자, 1번에 점화시 착화를 빨리 한 경우 돼 있는데 점화시 착화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역화가 방치되죠. 그렇다면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점화시 착화가 느려야지 역화가 생긴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16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작업장의 출입구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에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 3번에 보시면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 기계용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말 것 돼 있는데 자, 하역 운반 기계라 하면 지게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게차가 드나드는 출입구를 사람이 같이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고로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16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17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고자 한다. 작업 시작 전의 점검사항으로 틀린 것은 돼 있죠. 1번 건강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2번에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에 돼 있는데 자, 요 트롤리가 뭐냐면은 저번에 제가 차량용 크레인 한번 설명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차량용 크레인 요렇게 있으면 자, 요렇게 설치된 축 요거를 우리가 흔히 레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레일과 연결된 요 녀석이 뭐냐? 트롤리라고 합니다. 트롤리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와이어가 될 거고 그럼 요 놈은 후크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트롤리의 횡행을 점검해라 라는 건데 자, 잘 한번 보세요. 트롤리와 횡행되려면 요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횡행이 되는 건데 그럼 차량용 크레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설명에 맞추려면은 우리 천장형 크레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천장형 크레인이나 뭐 선박장에 사용하는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일이 수평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트롤리가 여기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밑에 와이어랑 후크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천장형
크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요 트롤리가 레일과 횡행하는지, 요게 횡형인지 아닌지 점검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것도 당연히 점검해줘야 되고, 근데 4번에 보시면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돼 있는데, 압력 방출 장치 뭐예요? 보일러의 안전장치죠. 그래서 17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냉동장치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압축기와 응축기 간에 스톱 밸브가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압축기를 가동할 것 돼 있는데, 스톱 밸브 닫으면 어떻게 돼요? 가동 안 되죠. 순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이 틀렸겠죠.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18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차량계의 하역 운반 기계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하역 운반 뭐예요? 짐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 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1번에 지게차, 당연히 하역 운반 맞고, 그 다음 화물 자동차, 구내 운반차도 하역 운반 맞아요. 근데 4번에 크레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방금 이렇게 그려뒀는데, 크레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중기라고 하죠. 기중기라고 하고, 이 녀석의 역할은요, 상하 좌우 운반용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하역이란 건 뭐예요? 내려놓는 거잖아.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운반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하역 운반만 하는 게 아니다. 고로 19번의 거리가 먼 것은 4번 크레인이 됩니다. 자, 다음 20번. 공기 압축기를 가동할 때 시작 전 점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전 방출 장치 기능 돼 있는데 이것도 맞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비상 정지 장치 및 비상 하강 방지 장치 기능이 이상 유무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압축기가 아니고 뭡니까? 크레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2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 이음은, 자, 엘보 2개 이상 사용하는 거 스위블 이음이 되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 자, 그다음 22번. 냉동장치의 압축기의 이상적인 압축 과정은 해가지고, 자, 가장 이상적인 압축, 그리고 몰레르 선도로 그려보자면 요 구간을 나타내죠. 뭡니까? 단열 압축. 단열 압축은 또 뭐예요? S가 일정한 구간이다. S가 뭡니까? 엔트로피. 그렇다면 다시 쓰면 등 엔트로피 압축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 등 엔트로피 변화가 되겠다. 자, 그 다음 23번에 다음 온도 엔트로피 선도에서 A, B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해가지고요. 자, TS 선도네요. TS 선도. TS라고 쓰고,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엔탈피가 떨어지고 엔트로피,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연결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A, B, C, D, E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H 선도를 한번 그려보자. pH 선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요 기호를 그대로 쓰면 A, B, C, D, 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니까 쉽네. 뭡니까?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즉 그림만 다르다 뿐이지 같아요. 그러면 A, B 뭐예요? 압축, B, D 응축, 팽창, 증발이구나. 그죠?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A, B 과정은 뭡니까? 압축 과정이구나.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4번. 다음에 해당하는 법칙은 해가지고 회로 망 중 임의의
한 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이 녀석은 3번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에 시퀀스 제어 장치의 구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3번에 보시면 피드백부 돼 있죠. 자, 피드백부. 요 놈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퀀스 제어는 순차적 제어예요. 그래서 그냥 쭉 순서대로 작동만 되면 돼. 근데 피드백부는 뭐야? 어디에서 쓰여요? 당연히 피드백 제어에서 쓰겠죠. 그러므로 25번에 거리가 먼 것은 3번 피드백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6번 서로 다른 지름의 관을 이을 때 사용되는 것은 해가지고, 자, 1번에 소켓은 뭐예요? 동일 지름일 때 사용하고요. 2번에 유니온 같은 경우 동일 지름일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 3번에 플러그는 뭐예요? 관을 막을 때 사용하죠. 그럼 4번에 보시면 부싱이 그래, 다른 지름의 관을 이을 때 사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27번 암모니아 R12, R22 냉매의 기름과 물에 대한 용해도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해가지고 보기에 보면요, 기역에 물에 대한 용해도는 R12가 가장 크다 돼 있는데 뭐가 가장 커요? 암모니아가 가장 크죠. 아, 그럼 기역은 틀렸네. 그 다음 니은에 기름에 대한 용해도는 R12가 가장 크다.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 디귿에 R22는 물에 대한 용해도와 기름에 대한 용해도가 모두 암모니아보다 크다 돼 있는데 모두 큰 게 아니죠. 다시 보면은 R22는 물에 대한 용해도는 암모니아보다 작죠. 그 다음에 기름에 대한 용해도는 암모니아보다 큰 거예요. 그러므로 기역, 디귿은 틀렸고 니은만 맞겠네요. 자, 27번에 옳은 것은 3번 니은. 자, 다음 28번 식품을 냉각된 부동액에 넣어 직접 접촉시켜 동결시키는 것으로 살포식과 침지식으로 구분하는 동결장치는, 자, 이건 좀 외워주세요. 28번의 답은 3번 브라인 동결장치. 자, 29번 마이너스 10도씨 얼음 5kg을 20도씨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단 물의 융의 잠열은 80kcal/kg이다 돼 있네요. 자,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쭉 적어보면 되죠. 우선은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이 바로 20도씨 물로 바뀌진 않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우선은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이 0도씨 얼음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상태 변화에서 0도씨 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20도씨 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간이 몇 개야? 1개, 2개, 3개네. 그러면 각각의 그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얼음 온도만 변했어요.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했다. 뭐야? 현열, QS. 그 다음에 얼음에서 물로 온도는 그대로 있다. 상태만 변했죠? 잠열, QL. 얘는 온도만 변했네? QS, 현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열량을 구해서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에 현열 구하는 공식은 Gc 델타 T죠. 그럼 여기서 G는 5kg 곱하기, 자, 잘 보세요. 얼음에서 얼음으로 바뀌었어. 물의 비열은 1이었어요. 근데 얼음의 비열은 얼마였어? 0.5.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적으세요. 자, 그래서 5 곱하기 0.5 곱하기 온도차,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야 되죠. 그럼 0도씨 빼기 마이너스 10. 뭐 풀면은 플러스 10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 다음 2번에 잠열 구하는 공식 GR이었어요. 그럼 G는 5kg 곱하기 R은 얼마? 나와있죠? 80kcal/kg. 80. 요렇게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현열이죠. 요거는 뭐예요? Gc 델타 T니까 5 곱하기 물의 비열은 이제 1이 나오는 거고, 곱하기 온도차는 높은 데서 낮은 거 20 빼기 0이 되겠다. 자, 이 정도 되면 제가 굳이 단위 안 적어 드려도 되죠. 우리 엄청 많이 풀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쭉 구해 보시면은 얘는 25 킬로칼로리가 되고요. 얘는 400 킬로칼로리가 되고요. 그럼 얘는 525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요 녀석은 100 킬로칼로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 더해주시면 돼요. 25, 400, 100 다 더하면 되지. 25
더하기 400 더하기 100 해보면은 답이 525kcal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2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0번. 2단 압축 1단 팽창 냉동장치에서 냉동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죠. 1번. 단단 압축 시스템에서 압축비가 작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클 때 사용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에 냉동 부하가 감소하면 중간 냉각기는 필요 없다 돼 있는데 중간 냉각기가 있기 때문에 다단 압축이에요. 중간 냉각기 있어야 되고, 그럼 3번에 단단 압축 시스템보다 응축 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돼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냉동 능력을 냉동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고로 응축 능력이 아니고 냉동 능력으로 바꿔줘야 되고,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냉동 능력은 어디입니까? 증발기이기 때문에 증발 능력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에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마이너스 30도씨 이하의 비교적 낮은 증발 온도를 요하는 곳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0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31번. 냉동장치 운전 중 유압이 너무 높을 때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유압계가 불량일 때 유압 높게 표시될 수 있죠. 그 다음 2번에 유압 배관이 막혔을 때, 막혔으니까 압력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3번에 유온이 낮을 때는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유압 조정 밸브 개로가 과다하게 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오일이 많이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낮아져요, 오히려. 그래서 31번에 거리가 먼 것은 4번. 저는 32번. 원심식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1번에 임펠러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꾼다.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32번의 답은 1번.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읽어보면 2번에 임펠러 속도가 빠르면 유량 흐름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1단으로 압축비를 크게 할 수 있어 단단 압축 방식을 주로 채택한다 돼 있는데 원심식은 주로 다단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압축비는 원주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돼 있는데, 자, 요 녀석은 세제곱에 비례한다를 틀렸다라고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압축비랑 원주 속도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요 강의하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몇 승에 비례하는지는 알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세제곱에 비례한다가 틀렸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혹시나 아시는 분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혹시나 알게 되면은 요 영상 하단에 댓글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에 옳은 것은 1번이다. 자, 다음 33번. 파이프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고무링은 더욱 파이프 벽에 밀착되어 누설을 방지하는 접합 방법은 3번 빅토리 접합입니다. 자, 요거 교재 345페이지 참고하세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3번의 답은 3번 빅토리 접합. 자, 다음 34번. 양측의 표면 열전달률이 3000kcal/m 자승 아워 도시인 순행식 응축기 열 관류율은 단 냉각관의 두께는 3mm이고 냉각관 재질의 열 전도율은 40kcal/m 자승 아워 도시이며 부착 물대의 두께는 0.2mm, 물대의 열 전도율은 0.8kcal/m 자승 아워 도시. 야, 이거 읽다가 사람 지치겠습니다. 자,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리세요. 그냥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려야 돼. 우선은 냉각관이래요. 냉각관을 제가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얘가 냉각관인데 여기에 뭐가 끼었다? 물대가 끼었대. 이렇게 해가지고 물대가 끼었대요. 물대가. 얘가 물대야. 물대. 물대가 끼어가지고 전열을 방해하는 형태죠. 그렇다면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뭡니까? 열 통각. 열 관류가 뭐예요? 열 관류가 다른 말로 열 통과죠. 그리고 단위로는 K를 나타내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K란 말이야. 그렇다면 조건을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봅시다. 양측의 열 전달률이 3000kcal래요. 그래서 A1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3000kcal per 미터 자승 아워 도시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측에 양쪽이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A2가 요 녀석이 똑같이 3000kcal per 미터 자승 아워 도시인 거죠. 요거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봅시다. 단부터 냉각관의 두께는 3mm. 자, 냉각관 요 녀석의 두께는 L은 3mm가 되고, 그 다음에 냉각관의 열 전도율, 자 람다는 요게 40kcal per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L1 람다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대의 두께가 얼마? 0.2mm. 요거를 L2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물대에도 열 전도율이 있겠죠. 0.8 요게 람다 2가 되고 0.8kcal per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나열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풀기가 수월한 거예요. 왜? 우리가 K라는 열 관료율 구하는 공식은 A1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L1 더하기 람다 2분의 L2 그리고 더 있으면 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 방해하는 요인이 더 있다면 벽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두 개니까 지워버리고 더하기 요쪽에 A2 분의 1 분의 1 역수 이렇게 하면은 K가 구해지는 거죠. 그럼 요대로 구해보겠습니다. 저쪽에는 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자, 저 공식 그대로 푸시면 돼요. K는 자 A1 뭐예요? A1 3000 단위는 안 적을게요. 3000분의 1 그죠? A1 분의 1이니까 그 다음 더하기 람다 1은 뭡니까? 요거 40 분의 L은 3mm인데 요거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0.003이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L 람다 2 0.8분의 L2는 0.2mm인데 이것도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0.0002 요거 0 개수 틀리면 안 돼요. 답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A2는 어디야? 여기네. 3000분의 1이 된다. 분의 1 해서 요거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1008.4 kcal per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도 잘 두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1008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35번 온도 작동식 팽창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라는 거는 우리가 TEV라고 많이 부르죠. TEV라고도 부르고, 증발기가 이렇게 있다 하면 팽창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코일이 지나가고요. 여기서 뭔가 한 개가 볼록 나와. 그래서 증발기 출구 측에 뭔가를 설치해요. 이거 뭡니까? 가문통. 가문통을 설치해 가지고 증발기 출구 측 온도를 측정해서 팽창 밸브의 궤도를 조정, 그리고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이게 뭐예요?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3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증발기 출구의 냉매 온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궤도를 조정한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